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8시 생방송 시작할 때 오픈 스튜디오거든요. 창밖이 환했는데 해가 짧아졌어요.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 주식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하는데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혹시 엇박자가 나서 이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다라는 그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도 현명한 방법들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마감 어떨까요? 오늘 내마녀의 날 무사히 마감이 되었습니다. 2396 다시 2400을 향한 움직임이고요. 외국인들의 현선물 순매수세에 힘을 입었습니다. 미증시가 반등,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코스닥 1.7%의 상승, 카카오게임즈가 상장된 코스닥 2년 3개월 만에 880선 안착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계장과 동시에 상한가였죠. 따상을 달성하며 코스닥 시장 5위에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013-3366-8200번으로 010 아니고 013이에요. 여러분 많은 소통의 이야기,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관전표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채택되신 분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맨 마지막에 화면으로 당첨자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것이 클래스다. 오늘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여의도 클래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아이고. 이제 저희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힌 이 막이 오늘따라 더 멀리 느껴지긴 하지만 단아현생 전문가 곽영우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쿼드러플 윌칭데이 내마녀의 날 우리가 막 자유롭게 뛰어놀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하죠. 단아현생 전문가께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매매하기 좋은 날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 기술주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은 있었지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지수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종목별 기업을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도 보면은 매기가 굉장히 빠르게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추석 명절 가까웠습니다. 9월 달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자신감 갖고 하자, 추석 명절 떡과 봉투 두둑하게 만들자라고 말씀드렸던 맥락처럼 당분간 개별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수월했던 시장이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지수를 매매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종목별로 종목을 매매를 하고 오늘도 빠르게 종목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알아보고요. 곽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하루 지켜보셨습니까? 네네, 오늘 시장은 수익이 나신 분은 괜찮은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좀 수익이 좀 안 나시는 분은 좀 답답한 시장이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약간 불안 심리가 조금 감소가 된 것 같고요. ECB의 통화 정책에 기대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를 좀 제기했죠. 하지만은 재개 보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끝난 게 아니라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최근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끝났다 이런 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과 갈등 구조를 조금 더 올리는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퀘스천 마크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2230포인트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현상적으로 보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2230포인트만 안 깨지면은 상방향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2600까지 마인드를 좀 열어놓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추석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유동성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마인드는 현재로서 유지를 하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대응을 하되 뭐 지수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로 대응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같이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과 실시간으로도 소통을 하는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다현 선생님. 네. 동시호가 때 10분 남겨두고 좀 빠진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목소리인데요. 다음 날, 그러니까 옵션 만기 다음 날은 주가가 빠진다? 전문가분들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오늘 동시호가 말가 10분에 10포인트나 빠진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선물 외국인들에 대한 기관이라든가 개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보니까 저희도 장 마감에는 인버스를 좀 사보자. 왜냐하면 오늘이 이제 그 만기일이기 때문에 파생 가지고 선물이나 옵션 가지고 지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일 큰 부분은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지수 하락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가경호 전문가님께서도 의견 주시겠어요? 네네. 그 통상적으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든가 내만의 날 이런 경우에 평소시에 그 생각도 안 하시다가 그날따라 또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지수 관점이나 단기적인 어떤 뭐 수급 관점의 변동성을 주는 요인이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옥석 가리기 개념으로 해서 지수에 우리 개인 투자자는 포커싱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단 아주 좋은 종목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만 이슈가 있는 종목만 몰리게 되는 거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역시 투자도 집중하는 패턴으로 가야 된다. 그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에게 오늘 동시호가 10분 남겨두고 10포인트 쭉 빠지면서 조금 조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시청자 질문 소통을 했고요. 네, 그러네요. 오늘 장중에 수익 나신 분 시간 외에서 다 까먹으셨다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것이 클래스 따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흐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매크로 클래스로 오늘 주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들을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받을게요. 013-3366-8200번으로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010으로 혹여나 보내주시는 분들의 오류가 너무 안타까운데 0132 어색하겠지만 보내주시고요. 오늘 채택되신 분께 당첨자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마지막에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라운드 1. 다냐 선생 전문가께서 직접 선정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꾸준한 거북이 한국, 쉬는 토끼. 토끼같이 나스닥이 크게 사상 최고가를 나타내다가 지금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그렇게 빠지는 미 증시의 거의 반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격차를 좀 어떻게 좀 살펴보면 될까요? 디커플링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쉬는 토끼가 맞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 역시도 사상 최고치 근접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이 시간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기술주들 과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의 하루 거래 대금이 일본의 3.2배,
대한민국 증시의 2.4배.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기술주들은 지금 굉장히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냉각기가 들어왔을 때는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한국 증시는 당분간 어떤 디커플링과 커플링 이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요. 최근 들어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이게 코스피 차트고 이게 나스닥 차트거든요. 지금 나스닥 기술주들 다우를 먼저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은 유동성과 어떤 그런 기술주들의 부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우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월 29,568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해서요. 자, 9월 달에 29,199까지 왔다 갔습니다. 즉 신고가 부근까지 갔다 왔죠. 하지만 코스피를 본다면 코스피 지수는 결국에 8월 달에 2,458까지 갔다가 지금 올라가는 국면이지만 이미 2,600선까지도 한번 터치할 수 있는 여건 충분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은 기술주들이 쉬어가는 국면이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충분한 유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또 코스닥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 주면은요. 코스닥과 나스닥을 비교해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거는 기술주들의 동반으로 해서 이미 9월 달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12,000포인트까지 넘었다 지금 밀렸고요. 하지만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본다면 932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 단칼 전략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번 주 코스피 900선 한번 지켜볼 수 있다. PPT 자료 꼭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금 같은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움직이지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되밀리는 것과 사상 최고가 부근을 가는 것 힘의 크기는 가는 게 더 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커플링과 디커플링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백신이 개발 완료된 시점까지는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승할 요건은 가능하지만 백신이 개발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간 미국 시장과 한국 증시는 질적으로 이제 차이나는 부분, 특히 미국은 성장 기술주들의 어떤 지수 관련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미국 시장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유동성으로 움직이지만 그 힘이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는 모양새인 네, 어떤 거냐면 건가요? 지금 보시면 네. 같은 유동성이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뉴딜 펀드에 대해서 세제 혜택. 저는 펀드에 대해서 원금 보장한다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펀드에서 원금 보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법적인 용어라고 하는데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펀드 규모까지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펀드라는 것은 결국에 자원을 가지고 해당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은 유동성이지만 미국 시장과 한국 증시는 여기서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미증시 막 폭락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조금 덜 민감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심도 드는데요. 나스닥, S&P 사상 최고치 경신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곽영원 전문가님께서는 우리의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외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을 하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미국 시장에 전일 상승이 있었지만은 전전날에 어떤 강한 어떤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소간의 공포 심리를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포보다는 경계 심리를 갖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좀 그래도 시장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블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주가가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면 그제서야 나오는 얘기가 버블 때문에 빠졌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선제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시장 이슈에도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리스크 관리 마인드를 좀 갖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미국의 그동안의 조정은 가격이 높다, 빠졌다, 이유 없는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는 약달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반기 이후에 어떤 경기 또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이 버블적인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버블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사실 현재 시장에서 대단히 좋은 건 뭡니까? 개인들의 수급이죠. 예, 그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주식, 시장에 이슈가 있는 종목에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하시게 되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 3월 중순까지는 이 공매도 금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남기에는 좋은 시장인 것만은 분명한 거죠. 예, 그런데 조금 더 또 생각을 좀 또 부정적인 측면을 찾아보면은 너무나 시장에서 좀 자신감 있게 수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하늘 높은 주모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지만 경계 심리는 발동을 시키셔야 되고 작은 부정적 이슈가 나오면은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시고 이 종목단에서 계좌를 운영하실 때는 수익금을 좀 빼놓는 전략도 이 적극적인 전략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이 버블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사후적인 표현으로 오르는 중에는 버블을 논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광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터져야 버블이죠, 사실은. 예, 터져야 그 다음부터 네. 엄청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오고 버블이었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어떤 이슈가 떠서 버블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좀 경기 회복이 되고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준다면은 대단히 이상적인 건데 그러하지 못하다면은 버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는 시장의 변동성을 주더라도 적게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모르는 이슈가 터졌을 경우에는 변동성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작은 네네. 것들이라도 민감하게 대응하자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작은 이슈에도 일단 주의해야 할 시점이다. 터져야 버블이다. 혹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그 어떤 이슈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그걸 제가 알면 야, 돌발 엄청 질문으로 좋겠죠.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어떤 이슈가 터트릴 트리거가 예, 그래서 될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대응의 논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제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루즈하게 보지 마시고 빨리 어떤 뭐 뉴스 검색이나 아니면은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빠르게 전달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뭐 투자 금액의 절반을 현금화 시킨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수반하시면 즉 대응의 영역으로 대응하시면은 잘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탄야은생 전문가께는 돌발 질문을 또 다른 것으로 드릴게요. 네. 아까 뭐 같이 주셔도 되고요. 의견도 같이 주셔도 되고요. 미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두고 보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이렇게 미증시를 하락하게 두지는 않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참고를 했는데 먼저 아까 어떤 트리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 역시도 지금 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인도와 중국의 그 정치적인 문제죠. 지금 이제 군사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거의 수십 년 만에 이제 총격까지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호주 대사관 철수를 지시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이게 전면적으로 치닫을지 이게 결국에 된다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그 과거 대선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가 지수 상승 쪽에 굉장히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의 대선 결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증시를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 그 시장에는 긍정적이지만 가장 큰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바로 중국과 인도의 군사 분쟁 부분 이 부분이 한번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을 봐야 한다. 예, 돌발 질문까지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를 꾸준한 거북이로 표현이 됐고 미국 증시를 빨리 달리다가 쉬는 토끼로 표현을 했는데 기가 막히네요. 너무 잘 표현이 해주지 않았나요? 네, 그 격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매크로클래스 오늘 정리를 하면서 두 분께서 한마디씩 주시죠. 단양생 전문가님. 시장은 항상 상승과 조정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시장, 지수를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지수를 보면은 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저평가된 기업체들 이런 쪽들 모아가는다면 지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실적 부분이라는 거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죠. 1, 2개월 고생해서 3개월치 수익 얻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수를 사지 마시고 기업을 사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 조정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이거는 유념하셨죠, 여러분? 지수를 사지 말고 종목을 사자. 네, 여기에 우리 계속 또 앞에 또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곽영호 전문가님?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시장의 핫 트렌드를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핫 트렌드도 이 고평가된 종목을 사가지고는 단기 트레이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핫 트렌드 종목 속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종목들, 핫 트렌드라는 것은 앞으로 쭉 트렌드가 이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소개를 드렸던 엑시콘 이런 종목들은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종목 관점에서 모아간다면은 추후에 대단한 성과가 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 저평가되어 있는 핫 이슈의 트렌드에 들어있는 종목을 선택하면은 시장 흔들려도 추가로 또 사주는 센스 이런 걸 좀 발휘해서 큰 수익을 네. 뭐 2, 3개월 만에 아니면은 뭐 2달 이내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엑시콘 곽영호 전문가님의 종목이잖아요. DDR5. 수익도 많이 났고 워낙 저평가 실적을 탄탄하게 잡아주시는 분이라 한번 또 정리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라운드 1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녁 밤 시간에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에서 편안하게 저녁 시간 맞이하시는데 오늘 좀 소문난 잔치에 나는 먹을 게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소통 주시고 계십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함께 나눠드릴게요. 자, 트렌드 클래스 준비했습니다. 라운드 2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부가 밀고 이끄는 정책주, 시장의 인싸, 이거는 되게 핫한 단어인데 인사이드로 자리매김하는가. 정책주가 얼마나 관심을 받냐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막 하더라고요. 매해 관심을 가져오는 부분이지만 이번 정부가 특히 더 관심을 톡톡히 받는 것 같은데 아까 단양생 전문가께서도 미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좀 덜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네. 또 말씀을 해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 저는 이게 정책주 부분이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지금 어제 기사였었죠. 문재인 대통령을 뭐 펀드 매니저에 이제 비유하는 그런 신문 기고도 있었는데요. 지금 많은 부분들이 어떤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이 많은 부분이 부동산 정책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관심을 시키고 부동산에 들어간 자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주식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오늘 기사 난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이 높아서 당분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정부 정책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린 뉴딜 펀드로 해서 적등된 금액이 190조입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까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 각 분야에 배정된 정책금이 73조 5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죠. 그렇다면은 73조 5천억이라는 거는 결국에 저탄소 이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에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일자리 창출에도 들어갈 것이고 K-팝이라든가 한류 드라마 제작 이런 쪽으로 갈 거고 또 K-바이오 쪽으로 갈 거고 오늘 나왔던 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죠. 지난 주말에 이번 주 일정을 요약해 드린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의 주가 흐름이 거기에서 제대로 다 갔죠. 특히 오늘은 정부 정책회의가 시스템 반도체가 있다라고 말씀 적어드렸잖아요. 결국에 이게 정책회의가 나오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정부 정책주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190조에 대한 그린 뉴딜 펀드는 결국에 자금을 집행하는데 주식을 사는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유동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뉴딜 정책의 각 지원을 본다면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해서 전기 저장 장치까지 ESS까지 이게 확대되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까지 확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것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까지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전기차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이 많아지면 결국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을 하지 못했던 쪽으로 나갈 수 있죠. 지금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력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 굉장히 폭넓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린 뉴딜 같은 정책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그린 뉴딜이라는 거는 하나의 섹터, 하나의 사업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 그러면 이들 기업들에 해당한 업황들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임기 말까지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탄소 관련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따라갈 거냐? 저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파급 효과가 그 섹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한 자율주행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으면 결국에 카메라 모듈 부분까지도 수요가 덩달아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전통 내연 기관의 자동차 부품 업종들은 실적이 부진할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건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쪽이 확대됐을 때는
미러리서카, 즉 사이드 미러라든가 룸미러가 없는 자동차도 틀림없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사이드 미러라든가 룸미러를 제작하는 부품 업체들은 실적은 나빠지겠지만 반대로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든가 이런 쪽들은 실적 개선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받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은 부각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파급력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주식 뛰는 호랑이 위에 등에 타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하지만 뛸 준비를 하려고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북이 등에 타는 거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쪽에 쳐다보지 마시고 어떤 이 그린 뉴딜의 정책이 어느 쪽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한다면 지금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것들 틀림없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등에 타고 기다리면 결국에 우리가 만족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관심을 엄청 받은 것보다 가는 쪽을 타는 것보다 에너지를 이렇게 농축하면서 파급력이 나올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혹시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 종목을? 그건 아닙니다. 예. 종목에 대한 그게 아니고 네네.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고 말하는 예, 거고요. 예. 결국에 한번 보시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카메라 모듈 이런 쪽 커져야 될 거고요. 또 자율 전장, 전장 부품도 결국에 증가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LG 전자에서 전장 부분에서 공급 계약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추세가 이런 쪽 지금 현재 그린 뉴딜의 직접 수혜는 아니지만 자율 전장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인공지능, AI. 네. 아까 그 화면으로도 저희 자료 화면으로도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린 뉴딜 사실 관련주를 못 가진 자 내일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요? 저희 돌발 질문 드릴게요. 사야죠. 당연히 사야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팍팍 뛰고 가는 이런 수소차라든가 2차 전지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메인 섹터에서는 관심 바뀌지만 앞으로도 이쪽이 부각될 수 있는 것, 자율주행이라든가 자율전장이라든가 이런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많이 올라서 호랑이 등에 그 타는 것보다 사실 그렇다고 다 올랐는데 우리가 엇박자로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가경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기대감이죠, 사실은. 그래서 종목단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투자해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펄어비스, 더전 비전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탄소 관련해서 휴캠스 이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뉴딜이죠. 뉴딜 지수 출시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그 실질적인 패시브 수급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펀드라든가 ETF 런칭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 시장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이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러한 수급 유입을 될지 말지는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아까 우리 단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가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이어질 것이다. 기대감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식은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재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굉장히 핫하게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그 관련된 BBIG K 뉴딜 지수거든요. 총 몇 개입니까? 5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급 유입에 의해서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일단 접고 이 관련된 기업을 보시되 이 관련된 기업의 어떤 뭐 3분기 실적이라든가 4분기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좋아지는 기대감, 이슈 이런 거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옥석 가리기 척척척척 해가지고 투자를 하셔야만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K 뉴딜 지수, 그 뉴딜 정책을 한물 갖고 있는 뭐 뉴딜 펀드나 이런 등등이 워낙에 많이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차찬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끝날 경우 시장의 엔진이 꺼버려지지 않을까? 곽영훈 전문가님 오늘 돌발 질문으로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가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가봐야 되는 건데 현재 분명한 건 뭐냐면은 시장의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고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그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좋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러면서 다른 쪽에서 움직이다는 종목 중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의 대상을 판단할 때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수급과 차트, 현상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게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이 좋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더 현상적인 면에 더 집중을 해서 뭐 트레이딩을 하시든 저평가되어 있는 기대주를 하시든 이 관련된 종목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트렌드 클래스로 너무 좋은 강의 같이 좋은 정보들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단영생 전문가님 어떻게 오늘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트렌드 클래스를 한번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좀 시청자분들에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마디로 하면 지금은 좀 적극성을 떼야 되고요. 지금은 수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일드 펀드라든가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자신감. 결국에 이거는 일반 개인이 아니라 잘 훈련받고 잘 시장을 볼 수 있는 스마트 개미들이 지금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추석 명절 떡값 만들려면 수익률에 대해서는 추구하는데 좀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감하게, 냉정하게 매수 쪽으로 곽영훈 전문가님 주시죠. 한마디요. 네,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여의도 클래스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기 단위로 끊어가지고 실적 데이터를 계속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뭐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생각보다 실적이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거 지금 그 K그린 지수 관련된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보면 핫트렌드, 세상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종목은 그중에서 탑픽을 선택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딱 선택했는데 빠지면은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라운드 2 트렌드 클래스에서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없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한마디로 화면으로 정리하고 저희 라운드 3로 넘어갈게요. 네, 좋은 종목에 있어서는 타이밍과 과감함이 필요하겠죠. 우리 두 전문가가 그렇게 행했기에 또 오늘의 수익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저녁 밤 시간에 여러분들의 편,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의 수익을 좀 점검해 볼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단야 선생 전문가께 오늘 우유빛깔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약간 좀 피곤하신 모습이지만 그 정도로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선생님의 상이잖아요. 그래서 단야 선생님이구나. 근데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왜냐하면 PCL을 드디어 나왔어요. PCL을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근데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수익 난게. 9월 4일이었잖아요. 네네. 6일 만에 굉장한 짧은 그 수익이네요. 단기 수익이요. 네. 34%. 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갈까요? 오늘도 상승이고요. PCL을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제들의 이슈는 계속되고 있고
또 반기 실적이 대폭 호전됐는데 상대적으로 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주가 바닥이니까 자신감 갖고 사자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지난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날 이제 개파락하면서 이것도 역시 시초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더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목표가를 잡았던 거는 23,000원에서 23,400원을 잡았는데 오버슈팅 왔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이게 끝났냐?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한 번 더 눌림목 주면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자, 고가권인데도 결국에 돈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결국에 기관들의 소량이지만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에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PCL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과 코로나 치료제 이슈 아직까지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다면은 큰 박스를 본다면 18,900원에서 24,000원 이 박스 여전히 유효하고요. 대신에 욕심을 낸다면 26,700원 이 고점 돌파도 한번 여기까지 갈지 아니면 뚫을지 한번 욕심을 낸다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끝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를 뛰어넘었고요. 최고가 24,300원인데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빠르게 폭탄같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PCL 지금 6일 만에 34%의 수익을 올린 아주 좋은 종목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저희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곽영훈 전문가님과는 또 노터스도 봐야 되고 사실 엑시콘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은데 네. 엑시콘을 볼게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엑시콘 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엑시콘 최근에 좀 올라서 되게 기분 좋으셨다가 며칠 전에 폭 빠졌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오죠.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엑시콘 자체가 뭐 많은 일을 하지만은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DDR5 관련해서 소개드렸던 게 ISC라는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대단히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와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곽영호 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원래 더존비존도 봐야 되는군요. 네네, 엑시콘도 예, 보고 죄송해요. 더존비도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요. 네. 다들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엑시콘 제가 화면을 열어놨는데요. 차트는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좀 다시 또 올라주고 있죠.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간다 또 간다의 개념 보시고 빠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되고요. 6개월 보시면 됩니다. 수익 나고요. 자, 더존비전 보겠습니다. 더존비전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엊그제 좀 수익이 좀 많이 났다가 최근에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 11만 5천 원이잖아요. 11만 6천 원 밑으로 깨지면 종가 있다 손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단기에 빠질 종목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엔간하면 손절하지 마십사는 차원에서 10만 4천 원 말씀드릴게요. 10만 4천 원 밑으로만 안 깨지면은 자신감 있게 모아가시라. 모아가시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린 K 그린 뉴딜 지수 관련해서 펄어비스와 더존비전이 가장 수혜를 입니다가 말씀드렸죠. 더존비전 주목하십시오. 예. 아까 단양생 전문가께서 코로나 경제 악화에 연말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 이게 분명히 개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네. 자, 유동성의 힘으로 더 몰려올 것 같습니다. 자금들이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어떤 단기적이건 이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은 소개시켜 드릴 건 뭐냐면 내일 유럽 종양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정리했을 때 유럽 종양 학회 발표 관련 기업체들 주목해라. 매수하자. 금요일 날 한번 보자라고 해서 미리 선침해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오늘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수 앱지스라는 겁니다. 이수 앱지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혈전 항체 치료제 및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개발 판매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 좋은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후속 4개 제품에 대해서 4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R&D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FDA 임상 승인이 신청돼 있는 그런 상태죠. 실적 부분을 본다면 R&D 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때문에 실적 부진, 즉 매출에 이런 것들이 증가되지 않고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좀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이거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거는 이슈는 뭐냐면 내일 있을 유럽 종양학회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수 앱지스를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수 앱지스 먼저 한번 잠깐 이걸 보면은요, 오늘 수급별로 본다면 그동안 여기서 쭉 이수 앱지스 수급을 본다면 결국엔 개인들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계속 매매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보시다시피 투신이 1,700원대 11만주 들어왔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1,600원대 지금 들어왔던 게 있죠. 오늘 상황에서는 결국엔 기타 법인 쪽에서 소량 6,000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들은 매도했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슈를 보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현재 본다면 이수 앱지스 주가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라고 했던 부분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요. 이수 앱지스는 이제 6회 한번 공시를 보면 이게 저는 제일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9월 4일 날에도 160만 주가 6,100원짜리가 상장되면서 흔들렸는데 지금 현재 6회차 전환사채가 남아있는 부분이 490만 주가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이 전혀 없다라면 저는 목표가까지 계속 들고 가자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주가가 오르면 이거는 결국에는 매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본다면 여기서도 보더라도 주가 흐름은 나름대로 좋아요. 주가 바닥은 저는 9,750원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 그 지수가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마이너스 시작해서 1,200원, 1,300원대라면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해보자. 손절 가격은 9,750원을 이탈하는 9,700원을 봤으면 되겠고 목표가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11,550원 선에서는 걸릴 수 있겠지만 한번 저는 욕심을 내보고 싶어요. 욕심을 내보고 싶습니다. 욕심을 낸다면 결국에 1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볼 수 있다. 이것을 매수하게 된 이슈는 내일 있을 유럽 종양학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지만 일단 목표색은 크게 잡았고 여기까지 들고 가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느냐. 이 부분만 조심하면 전환 공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전량 매도하는 쪽으로 보시고 한번 저가 매수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단양생 전문가의 종목만을 들었습니다. 이수 앱지스까지 들었고요. 여의도 클래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단양생 전문가의 그 무료 공개 방송까지 쭉 들으시려고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네요.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종목 장세, 수익률 장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추석 명절 떡값, 우리 주식 투자로 기분 좋게 벌어보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 너무 좋아요. 명절 전에 떡값 챙겨줄 효자주. 네, 포털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첫 번째 링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단양생 전문가의 사진 꼭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내일 시장에서 승전보를 올려도 여의도 클래스, 유망주 클래스까지 함께 했습니다. 단양생 전문가님, 강영호 전문가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같이 당첨되신 관전평 베스트는 화면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아쉽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